10년물 국채 텀 프리미엄이 2년여 만에 양수로 돌았습니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가 한참 됐는데요. 이 역전 해소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데이터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뉴욕 페드가 내놓은 모델을 보면 2021년 이후 계속 0 밑에서 맴돌던 10년물 국채 텀 프리미엄이 이렇게 최근 가파르게 올라서 0 이상으로 진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텀 프리미엄,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요. 장기 채권 투자자가 장기 부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얼마나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보다 높아야 됩니다. 즉, 텀 프리미엄이 양수여야 원래 맞는 겁니다. 왜냐? 적금도 장기 적금은 이자를 요구불리금보다 더 쳐주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오래 묶어놓으니까 이자를 더 줘야 돈이 글로 가죠. 장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기간 보상이고 그걸 영어로 하면 텀 프리미엄입니다. 쉽습니다. 그래도 이걸 좀 수식으로 보자면 텀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여러 고도화된 모델이 있겠으나 직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텀 프리미엄은 장기 국채 수익률 빼기 예상되는 단기 국채 누적 수익률. 여기서 단기 국채는 주로 이제 무위험 이자율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년짜리 국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쪽 장기채 수익률은 10년 동안 채권을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 1년짜리 국채다. 그러면 그게 이자율이 3%다. 그러면 이걸 10,000원어치 사서 1년 뒤에 만기에 돌려받으면 1,300원이죠. 이걸 재투자하면 1년 뒤에 이게 1,609원이 되고 이걸 재투자해서 1년 또 뒤에 돌려받고 이걸 10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리고 식으로 정리하면 이 누적 수익률은 1 더하기 수익률의 이제 10승 요게 됩니다. 이게 이거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커야 된다. 이게 양수여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텀 프리미엄의 기초 설명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설명해서 왜 이게 양수여야 하느냐. 1번 거래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이 1년짜리 채권을 매번 만기 때 돌려받았다가 또 재투자하고 또 받고 돌려받고 투자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하지만 10년짜리 사놓으면 10년 동안 할 게 없기 때문에 훨씬 손이 덜 갑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건 더 비싼 것이죠. 그리고 공급자 관점에서 발행한 사람 입장에선 한 번에 목돈을 잡아 놓으려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 1년짜리 채권으로 묶어 놓으면 이 사람이 1년 뒤에 또 내 채권을 사줄지 말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을 묶어 놓으려면 당연히 더 높은 금리로 꼬셔야 이게 세상 이치에 맞는 겁니다. 또 근데 왜 이게 세상 이치에 어긋나게 음수였느냐? 왜 장기채 수익률이 못 올라갔느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번,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대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정책 금리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만기가 길수록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면 만기가 많이 남은 채권 가격 상승폭이 더 큰 거죠. 이런 과정에서 즉 채권을 매달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적금으로 보지 않고 자본 차익을 얻는 상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채를 경기 침체가 오면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데 베팅한 사람이 많으면 채권이 고평가되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장기채 금리가 낮게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다.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 명목 이자율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장기 채권 금리의 부분에서 투자자들은 더 낮은 명목 수익률을 용인할 수 있으니까 장기 국채의 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코로나 직후 QE를 세게 했다. QE라는 게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채 구입이 늘면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국채 가격이 뛰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하락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상식에 엇나가는 즉 텀 프리미엄이 0 밑을 밑도는 음수에 머무르는 이런 현상이 지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 시점에 이게 다시 양수로 올라왔냐? 방금 설명드린 게 다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SVB가 무너질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실업률도 4% 언더, 안정적인 2% GDP 성장, 소비도 비교적 탄탄, 전문가들 의견도 다 미국 경제 좋다고 하죠. 심지어 얼마 전에 나온 FOMC 성명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솔리드하고 표현을 합니다. 침체가 안 오면 금리는 안 내리고 그러면 금리 내릴 줄 알고 장기채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 기대가 높다. 인플레 기대가 올 초에만 해도 낮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유가가 10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이런 소문들이 장기 기대 인플레를 더 높이고요. 이게 올라가면 아까랑은 반대로 명목이자율은 실질 플러스 기대 인플레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또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줘야 국채를 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QT 플러스 국채 발행. 이제는 국채를 사주던 연준이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QT를 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더 풀고 있습니다. 이러면 물량이 많아지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오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전부 다 반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 지금 장기채 금리가 끝없는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텀 프리미엄이 간신히 0을 벗어난 상황에 놓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텀 프리미엄은 원래 0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빌 에크먼 같은 사람은 30년 미국 국채가 뭐 5.5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뭐 이런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고 언제나 예기치 못한 변수는 우리를 항상 당황스럽게 만들고요. 또 블랙스완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저의 설명은 언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역시 10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요새 이런 의견이 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구나 그런 상황이네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워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